60년 전통의 맛집이 며느리 한 명 사라졌다고 3일 만에 박살났습니다. 그 집의 기둥,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어 던진 그날부터 벌어진 기이한 현상입니다. 한박갈비 본점의 새벽 60년간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아궁이의 불이 처음으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문 닫았네. 가게 셔터에 붙은 금일 휴업 종이가 새벽 바람에 파르르 떨립니다. 어제도 그제도 붙어있던 종이였죠. 주방 안쪽 이 집의 안주인 박말순 여사가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20명분 갈비를 재우던 양념 항아리는 텅 비었고 그 배합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주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정육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늘 하던 대로 고기 좀 대주시게. 수화기 넘어 사장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 댁 사모님 안 계시면 저희가 물건 못 드립니다. 사모님이라니요. 이 집 안주인은 나인데, 60년 세월을 이고 진 사람은 나인데, 대체 며느리 하나 나간 게 뭐라고 이 거대한 식당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이 집의 진짜 기둥은 처음부터 그 여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잠 못 이루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하며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20년을 종처럼 부려도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가 기어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사라진 날. 그 여자가 대체 누구였기에 이 집이 망해가는 건지 이제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2살의 정순이 처음 이 집 부엌에 서던 날이었어요. 낯선 앞치마 끈을 허리 뒤로 돌려 묶던 손. 그 손은 아직 곱고 매끈했습니다. 갈비 기름 한 번 묻은 적 없는 손이었죠.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어요. 이 집 살림, 내가 좀 잡아라. 정수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저 시집온 며느리가 부엌일 하는 것이려니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한마디가 앞으로 20년을 결정하게 될 줄은요. 사실 정수는 부엌만 아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지역 신용협동조합 여신계에서 일했어요. 그 뒤엔 작은 세무사무소 격리로 옮겨 8년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장부를 맞추고 남의 돈이 오가는 길을 훤히 꿰던 사람이었죠. 숫자 앞에서는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 손이 이제 갈비를 재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별이 남아있는 시간에 정수는 홀로 주방불을 켰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그 손을 멈추지 않았죠. 정순이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게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외상값이 밀리고 소문이 돌고 고기를 대주던 곳들이 발을 뺐습니다. 곧 문을 닫을 거라는 말이 시장 바닥에 파다했죠. 그때 정순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거래처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정육점, 양념 도매상, 채소가게. 장부를 펼쳐 보이며 언제까지 무엇을 갚겠다고 조목조목 약속했어요. 신협에서 배운 셈이 그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정육점 주인 한복동이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어요. 무뚝뚝한 사내였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대주는 건 말이오. 한복동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어요. 회장님 댁이라서가 아니라 정순이 자네라서 대주는 거야. 자네 말은 믿어. 정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게는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순의 손이 있었죠. 낮에는 갈비를 재우고 홀을 돌보고 밤에는 장부를 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장부를 2권 적었어요. 한 권은 온 가족이 들여다보는 가게 장부였습니다. 매출과 지출을 적는 누구나 보는 장부였죠. 다른 한 권은 정순만 아는 원장이었어요. 그날 오간 돈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따로 적어두는 공책이었습니다. 왜 2권이냐고 물으면 정수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형광등 아래서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사각사각 났죠. 그 습관이 훗날 무엇이 될지 그때는 정순 자신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정순을 조용히 불렀어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집에서 이런 거 볼 줄 아는 사람이 너뿐이다. 봉투 안에는 가게의 상호와 소스 배합에 관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한박갈비라는 이름과 60년 손맛의 비법. 그것을 지키려면 나라에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고 시아버지는 어디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서류를 붙들고 앉을 사람은 이 집에 정순밖에 없었어요. 정순은 며칠을 씨름한 끝에 특허청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상호도 소스도 정순의 이름으로 등록 절차를 밟았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류가 뭐가 중요하냐고 고기나 잘 팔면 되지 않느냐고 했죠. 그래서 출원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정순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정순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시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임종의 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마른 손으로 정순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 늙은 손이 정순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정순아.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내 손끝에서 돈다. 잊지 마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스르르 힘을 잃었죠.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이 정순의 손끝에서 돈다던 그 말을요. 발인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박말순이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은 나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온 위세가 배어 있었어요. 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앞치마를 맸어요. 허리 뒤로 끈을 돌려 묶는 손이 20년 전 그날처럼 담담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손은 곱지 않았어요. 마디가 굵어지고 여기저기 트고 갈라져 있었죠. 시아버지가 남긴 그 말의 무게를 정순도 아직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 대목이 돌아왔습니다. 한박갈비의 명절은 전쟁이었어요. 예약이 밀려들고 주문이 쏟아지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죠.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언제나 정순 하나였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웠어요.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밑반찬을 20가지씩 만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 끝까지 뱄어요. 손등은 뜨거운 팬에 대어 물집이 잡혔죠. 그래도 정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옆으로 시누이 강미란이 지나갔어요. 미란은 손님처럼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옳게 나 커피 한 잔. 정수는 부치던 전을 내려놓고 커피를 탔어요. 미란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명절 당일이었어요. 친척들과 손님들로 홀이 가득 찼습니다. 정순이 뜨거운 갈비 접시를 양손에 들고 상 사이를 오갔어요. 사람이 많아 통로가 좁았습니다. 상을 내려놓다가 접시가 옆그릇에 살짝 부딪혔어요. 쨍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박말순의 목소리가 홀을 갈랐어요. 배운 것도 없는 게 손끝이 그 모양이지.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정순에게 쏠렸어요. 몇몇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은근히 웃었습니다. 정순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빈 그릇을 든 채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섰죠. 등 뒤로 낮은 웃음소리가 따라붙었어요. 어깨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수는 익숙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주방으로 들어온 정수는 찬물을 틀어 손을 담갔습니다. 대인 손등이 물에 닿자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눈물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것 같았죠. 그날 밤이었어요. 손님이 다 빠지고 정순이 홀로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이 계산대 서랍을 열고 현금 봉투에서 지폐를 슬쩍 빼내고 있었어요.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흘겼죠. 오빠가 급하대. 뭘 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올케가 관리 잘못해서 돈 빈 거 아냐? 미라는 봉투를 툭 던져놓고 지폐를 챙겨 나갔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공책을 폈어요. 정순만 아는 그 원장이었죠.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미란 인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걸 적어서 무엇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정수는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8년을 세무사무소에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오간 돈은 반드시 남긴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온다. 그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 강도식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도, 여동생이 손버릇이 나쁜 것도, 어머니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도 다 알면서도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밤 정순이 대인 손에 약을 바르고 있을 때 도식이 곁에 앉았어요. 그냥 참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게 다였습니다. 도식은 돌아 누웠어요. 정수는 남편의 넓은 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등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기댈 수 없는 벽이요. 그래도 가게는 정순의 손에서 돌아갔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돌려 대금을 막는 것도, 세무서에 신고를 넣는 것도, 직원들 급여를 맞추는 것도 전부 정순이었어요. 고기 몇 근이 들어오고 양념값이 얼마고 이달 세금이 얼마인지 그 모든 숫자가 정순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가게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전부 그의 손끝에서 맞물려 돌아갔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수는 그저 부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죠. 야, 얘, 저기 있는 사람. 20년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부품처럼 여겼어요.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그제야 아쉬운 부품. 그런데 부품 하나가 빠지면 기계 전체가 멈춘다는 것을 그 집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느 저녁에 터졌습니다. 계산대의 현금 봉투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하루 매출이 고스란히 든 봉투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물론 그 돈에 손을 댄 사람은 미란이었어요. 오빠가 급하다며 또 사업 미천이 필요하다며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이 먼저 소리쳤어요. 돈이 없어졌어. 계산대 돈이.
가족들이 계산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손가락을 세웠어요. 올케가 관리했잖아. 계산대는 올케 담당이잖아. 올케밖에 손댈 사람이 없어.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어서였죠.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정수는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말순이 정순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혔어요. 말순은 아랫목에 앉아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미 차가웠어요. 내가 그랬니?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순이 말을 잘랐어요. 이미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죠. 친정도 없는 게. 이 집 아니면 어디 가서 밥을 먹어. 그러니 딴 마음을 먹지. 그 말이 정순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그건 정순의 가장 아픈 자리였어요. 말수는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찔렀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봤어요. 도식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정순의 눈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알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한마디만 해줘요. 하지만 도식은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의 침묵. 그것이 정순의 심장을 천천히 얼렸어요. 정순은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방 서랍 속 원장에는 미란이 빼돌린 돈이 날짜와 금액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번 돈뿐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간 미란이 손댄 돈이 그 공책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만 꺼내 펼치면 이 누명은 단번에 벗을 수 있었어요. 정수는 방으로 올라가 그 공책을 손에 쥐었습니다. 펼치려던 손이 멈췄어요. 지금 이걸 꺼내면 어떻게 될까? 미라는 도둑으로 몰리고 남편은 여동생과 척을 지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저지른 일 앞에서 무너지겠죠. 이 가정이 두 쪽으로 갈라질 거예요. 20년을 지켜온 이 집이 정순의 손으로 부서지는 겁니다. 정순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공책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 했어요. 그리고 정순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자기 결백보다 이 집을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수는 2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참는 것으로, 삼키는 것으로, 자기를 지우는 것으로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 못에 걸린 앞치마를 물끄러미 봤어요. 20년을 두른 앞치마였습니다. 끈이 닳고 천이 얇아지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죠. 그 앞치마가 유난히 낡아 보였어요. 꼭 자기 자신 같았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허리 뒷끈을 풀고 목에서 고리를 빼내고 못에 조용히 걸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앞치마를 벗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정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장부 2권, 가족이 보는 장부와 자기만 아는 원장, 그리고 열쇠 꾸러미, 금고 열쇠, 거래처 창고 열쇠, 소스 저장고 열쇠.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는 열쇠들이었어요. 그 쇳덩이들이 가방 안에서 짧게 절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벽이 오기 전 정수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 위 한박갈비 간판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정수는 코트깃을 여미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어요. 20회를 이고 진 집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들고 나간 가방 안에 이 집의 심장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정순이 눈을 뜬 곳은 시내의 낡은 여관방이었습니다. 빛바랜 벽지, 삐걱대는 침대, 창밖으로 겨우 스며드는 새벽빛. 정수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상한 아침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거든요. 손이 자꾸 허전했습니다. 습관처럼 앞치마를 찾았어요. 허리 뒤로 손이 갔죠.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빈손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몸을 일으켜 가방을 열었어요. 장부 2권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 꾸러미도요.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결혼 전 세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세무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세월의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죠. 정수는 그 명함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문득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내 손끝에서 돈다. 그 말의 뜻을 정수는 이제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손안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는지를요. 같은 시각 한박갈비에서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들어와 갈비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념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박말순이 직접 항아리 앞에 섰지만 손이 막막했습니다. 소금을 넣고 간장을 붓고 배를 갈아 넣어 봤어요. 맛을 봤죠. 이게 왜 이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손맛은 나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항아리를 몇 번이나 뒤적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순이 어떤 비율로 어떤 순서로 배합하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수는 늘 새벽에 혼자 그 일을 했거든요. 미라는 거래처에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늘 대주던 정육점 한복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기 좀 보내주세요. 오늘 장사해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한복동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오정순 여사님 안 계시면 저희가 물건 못 드립니다. 네, 그게 무슨 20년을요. 한복동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그 댁을 보고 고기를 댄 게 아닙니다. 오정순, 그 사람을 보고 된 거예요. 그 사람 말이면 외상도 믿고 줬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거래도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박갈비는 사흘 중 첫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편 도식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여관방에서 울리는 휴대폰 액정을 물끄러미 봤어요. 남편이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정수는 명함 속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정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소장님. 수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자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옳게도 얘도 저기 있는 사람도 아닌 오정순으로요. 그날 오후 정수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정순을 맞았어요. 20년 전 함께 일하던 세무사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상호와 소스 배합에 관한 시아버지가 맡겼던 그 서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요. 세무사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러다 손을 멈췄습니다. 정순을 올려다보는 눈이 조금 커져 있었어요. 여사님, 세무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여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정수는 잠자코 그 말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손안에 쥐어져 있던 것의 무게가 그제야 정순에게도 조금씩 실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녁 무렵 도식은 텅 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개수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반찬통은 하나같이 비어 있었죠. 직원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다들 정순을 찾았어요. 사모님은요? 여사님 언제 오세요? 그 말들이 도식의 귀를 때렸습니다. 도식은 그제야 보였어요. 아내가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무엇을 했는지, 이 주방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을 거쳐 돌아갔는지, 20년을 곁에 두고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것들이 아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개수대 앞에 선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접시 하나 어디에 두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집은 벌써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이제야 자기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박갈비의 상황은 하룻밤 사이 더 나빠져 있었어요. 거래처가 줄줄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고기를 대주던 정육점도, 양념을 넘기던 도매상도, 채소를 실어오던 가게도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정순 씨 서명 없이는 물건 못 드립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직접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20년간 거래해온 곳들이었어요. 회장 사모님인 자신이 말하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오정순 여사님하고 거래한 거라서요.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 집 거래가 며느리 하나에게 매여 있었단 말인가. 말수는 계산대 아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거래처 계약서 뭉치가 거기 있었어요. 한 번도 제 손으로 펼쳐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모든 계약서의 신용 주체 자리에 서명란에 같은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어요. 오정순,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파르르 흔들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래처 신용이란 게 회장인 자신에게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집 거래를 지탱해온 건 정순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순이 20년간 하나하나 쌓아 올린 신용이었어요. 그 신용이 정순과 함께 이 집을 걸어나간 겁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육점 주인 한복동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무뚝뚝한 얼굴로 모자를 벗어들고 홀로 들어섰습니다. 말순 앞에 서서 한복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 집이 부도 직전이던 거 기억하십니까?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집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거래처마다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다시피 사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순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20년을 그 사람 신용 하나 믿고 외상을 준 거예요. 한복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그 사람이 나갔으니 거래도 끝난 겁니다. 그게 사람 돌이에요. 한복동은 모자를 다시 쓰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홀을 가로질러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말수는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없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을 울렸어요. 말수는 문득 며느리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정순이. 20년을 한 집에 살면서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늘 야예였죠. 그 이름이 입에 낯설었습니다. 정순이가 그렇게. 말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오후 햇살이 창을 넘어 방바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늙은 여자의 그림자가 그 빛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정수는 세무사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등록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서류였습니다. 함박갈비라는 상호, 그리고 60년 손맛의 그 소스 배합, 둘 다 정순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맡겼던 그 누런 봉투 속 서류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사님, 세무사가 안경 너머로 정순을 봤어요. 이 상호랑 이 소스 배합, 지금 법적으로 여사님 겁니다. 여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저 가게가 이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도 이 소스를 파는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손안의 것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20년간 자신을 종처럼 부리던 그 집이 실은 자신의 이름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무실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정수는 그 노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편 신우이 미라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매출은 끊기고 가게는 멈추고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란이 정말 두려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자신이 몇 년간 빼돌린 그 돈, 그 구멍이 이 난리통에 드러날까봐 미란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미란이 말순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올케가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냐? 나가서 우리 뒤통수 치려고 뭐 꾸미는 거 아니냐고. 제 발이 저린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딸을 물끄러미 봤어요. 어쩐지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식이 여관 앞까지 찾아왔어요. 아내가 묵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수소문한 모양이었습니다. 도식은 여관 간판 아래 서서 불이 켜진 창을 올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는 듯 했어요. 결국 도식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수는 커튼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찾아왔다 돌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다시 여미고 조용히 창가에서 물러섰어요. 거래가 끊기고 이름마저 남의 것이 된 그 집에서 정작 가장 큰 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장부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함박갈비는 사실상 멈춰 있었어요. 불 꺼진 가마솥, 텅 빈 홀, 끊긴 거래처. 이대로 가다간 60년 가게가 문을 닫을 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박말순이 정순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얘기 좀 하자. 20년 만이었습니다. 말순이 며느리에게 먼저 청을 넣은 것은요. 예전의 정순이라면 부르심에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수는 시간을 정했어요. 오후 3시에 가겠다고요. 자기 시간을 처음으로 자기가 정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리고 정순이 들어섰습니다. 앞치마는 없었어요. 대신 손에는 장부 2권과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홀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순, 남편 도식, 신우이 미란, 그리고 오래된 종업원 몇이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어가 탁자 위에 원장을 올려놓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공책 2권이 탁자에 놓이는 소리였어요. 그 작은 소리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이 첫 번째 장부를 폈습니다. 이건 거래처 계약서하고 상호 등록 서류예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아시죠? 이 집 거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이 상호가, 이 소스가 누구 명의인지. 말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제 계약서에서 본 이름 석자가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정순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순은 두 번째 공책을 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본 적 없는 원장이었어요. 20년간 정순이 밤마다 홀로 적어온 그 두 번째 장부였습니다. 정순이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빼곡한 숫자와 날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20년 동안 따로 적어온 겁니다. 정순의 손가락이 한 줄에 멈췄어요. 여기 날짜별로 다 있어요. 이 가게에서 나간 돈이요.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엔 미란이 몇 년간 빼돌린 돈이 전부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용처까지. 정순의 꼼꼼한 글씨로 한 줄도 빠짐없이요. 그건 미란이 소리쳤어요. 그건 올케가 조작한 거야. 나 몰래 지어낸 거라고. 정순은 미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 뒤편을 향해 조용히 불렀어요. 경자 언니. 가게에서 가장 오래 일한 종업원 윤경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봤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 씨가 계산대에서 돈 봉투 챙겨서 나가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뿐 아니라 주방 식구들 다 봤어요. 그동안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홀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조작이라던 그 목소리는 실명 증인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수는 장부에 손을 얹었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짧은 침묵 속에 다 담겨 있었어요. 참았던 것들, 삼켰던 것들, 지원했던 것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이 집종이 아니라 이 집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을 눌러온 말이 마침내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말순이 천천히 무너졌어요. 76년을 꼿꼿하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무릎이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갔어요. 늙은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정순아.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몰랐다.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사흘. 그 사흘 만에 종처럼 부리던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정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일으켜 세우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20년 세월이 지나간 자리에 지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어요. 남편 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뒤늦게 밀려온 것들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창으로 늦은 오후의 볕이 들어왔습니다. 차갑던 홀 안으로 그 따뜻한 빛이 천천히 번졌어요. 무릎을 꿇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진짜 되찾아야 할 것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날의 일은 조용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가장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은 신우이 미란의 일이었어요. 정순의 원장에 적힌 금액은 명확했습니다.
몇 년간 빼돌린 돈이 날짜별로 다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정수는 미란을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고발은 하지 않을게요. 정순이 미란을 마주보고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빼돌린 돈 전부 변제하세요. 그리고 이 가게 일에서는 손을 떼세요. 다시는 계산대 근처에 오지 마시고요. 미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라 대꾸하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증거가 있었고 증인이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짐을 싸서 가게를 떠났어요. 정수는 굳이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통쾌한 마음도 크게 잃지 않았어요. 다만 오래 골랐던 것이 하나 정리되었다는 느낌뿐이었죠. 정순이 가장 먼저 챙긴 건 종업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급여를 정리하고 명절 떡값도 따로 챙겼어요. 20년을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윤경자를 비롯한 주방 식구들이 정순을 다시 봤습니다. 늘 곁에 있던 올케가 사실은 이 가게를 떠받쳐온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안 거예요. 여사님, 경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죠. 너무 오래 참으셨어. 정수는 옅게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해요. 시어머니 말순과 정순, 두 사람은 안방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은 예전에 그 위세 있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한풀 꺾이고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집 내가 맡아라. 정수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내가 그동안 눈이 멀었다. 이 집이 누구 덕에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이제부터는 내가 앞에 서라. 나는 뒤에 있으마. 20년간 안방을 지키던 권력이 그렇게 며느리에게 넘어갔습니다. 요란한 선언도 극적인 화해도 아니었어요. 그저 늙은 여자가 자기 자리를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도식이 정순 앞에 섰습니다. 도식은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도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정순아. 나부터가 너를 부품처럼 봤어.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한 줄만 알았어.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도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20년의 서운함이 한마디로 풀릴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 남자와 살아온 세월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말이었어요. 도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못에 걸린 앞치마가 그대로 있었어요. 사흘 전 정순이 벗어 걸어둔 그 앞치마요. 정수는 그것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못에서 억지로 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순이 스스로 고른 거예요. 허리 뒤로 끈을 돌려 묶는 손. 2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시키는 대로 맨 앞치마였고 지금은 자기가 선택한 앞치마였으니까요. 같은 손, 다른 마음이었어요. 정수는 가마솥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사흘 동안 꺼져 있던 그 불이었어요. 60년을 이어오다 처음으로 꺼졌던 불. 정수는 장작을 다시 쌓았습니다. 마른 신문지를 구겨넣고 성냥을 그었어요. 칙.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신문지에 옮겨 붓고 마른 장작으로 번졌어요. 붉은 불빛이 아궁이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갑던 주방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탄내가, 그 그리운 탄내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그 불을 오래 바라봤어요. 불은 다시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사흘 전의 그 불과는 전혀 다른 불이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한 사람의 자리라는 게 뭘까 하고요.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자리 말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공기처럼 여겼던,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그런 자리요. 그 답을 정수는 장부 한 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한박갈비에는 다시 손님이 북적입니다. 가마솥 불은 여전히 따뜻하고 갈비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퍼져요. 계산대 안쪽에는 정순이 앉아 있습니다. 원래 그의 자리였지만 20년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자리예요. 정수는 이제 장부를 한 권만 적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두 권을 적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 한 권의 장부가 정순에게는 그 무엇보다 홀가분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홀 한쪽에서 소일을 합니다. 단골 손님들과 화투를 치고 오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네요. 예전에 그 서슬 퍼런 위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순의 얼굴은 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랄까요? 말순은 이제 며느리를 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 이리 좀 와봐. 그렇게 부릅니다. 정수는 그 부름에 웃으며 다가가요. 남편 도식은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아내보다 먼저 나와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법을 배웠어요. 서툴러서 연기만 잔뜩 피울 때도 있고 불씨를 놓쳐 다시 지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합니다. 20년간 아내가 홀로 지피던 그 불을 이제는 함께 지피려고요. 정수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봐요. 아무 말 없이요. 시누이 미라는 변제를 마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끔 건너 소식만 들려와요. 정수는 그를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세상에는 이름 없이 한 집을 떠받치는 손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밤에 가장 늦게 눕는 손.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손이요. 그 손이 있을 땐 아무도 그 무게를 모릅니다. 그러다 그 손이 빠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죠.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를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그런 손이 있을지 모릅니다. 장부는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라준 시간을 적는 것이었고 그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제 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집을 지켜온 손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너무 늦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극장 쉼표였습니다.